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세 된 직장인입니다.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아내와 함께 20년 넘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어요. 아들 민준이는 올해 20살로 대학생이고 딸 서연이는 17살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인생이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들, 안정적인 직장, 더 바랄 게 없는 삶이었죠. 특히 첫째 아들 민준이는 제가 정말 아끼는 자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잘 따랐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서연이는 친구들과 나가고 없었고 민준이만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준이가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와 아내를 거실로 불렀어요. 아빠, 엄마 잠깐 앉아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준이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혹시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아니면 여자친구와 관련된 문제인지. 무슨 일이야, 민준아? 아빠, 엄마. 사실 제가 며칠 전에 DNA 검사를 받았어요. DNA 검사? 왜? 순간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대체 왜 DNA 검사를 받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민준이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생물학 수업 때 혈액형에 대해 배웠는데 제 혈액형이 아빠, 엄마와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친구와 함께 DNA 검사를 받아봤어요. 혈액형이 안 맞는다고? 그럴 리가. 그때 민준이가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아빠 결과가 나왔어요. 저, 아빠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민준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어요. 거기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부확률 0%라고 말이죠. 네. 이게 뭐야? 민준아, 이건 틀린 거야. 검사를 잘못한 거라고. 아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검사받았어요.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20년간 키워온 아들이 제 친아들이 아니라니.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내가 의외로 차분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보, 사실 나도 예전부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뭐라고? 당신도? 민준이 혈액형이 우리와 안 맞는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냥 혈액형 검사를 잘못한 줄 알았지. 아내가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는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의심만 했을 뿐이야. 확신은 없었어. 그런데 이제 확실해졌네. 아내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보, 생각해봐. 민준이가 태어날 때 병원에서 뭔가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 아기를 바꿔서 준 거일 수도 있고. 아기를 바꿔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요즘도 가끔 그런 뉴스 나오잖아. 병원에서 실수로 아기를 바꿔준 경우 말이야.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죠. 민준이도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 저의 진짜 부모님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제가 누구죠? 민준아,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너는 우리 아들이야.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DNA가 어떻든 민준이는 제가 20년간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 했어요. 만약 정말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저희의 진짜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은 어떤 기분일까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내와 함께 민준이가 태어났던 병원을 찾아갔어요. 20년 전 일을 왜 갑자기 묻는 거죠? 병원 관계자는 우리를 수상하게 바라봤어요. 사실 DNA 검사 결과 저희 아들이 친아들이 아닌 것으로 나왔어요. 혹시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나 싶어서요. DNA 검사요? 그럴 리가요. 저희 병원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완강히 부인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럼 20년 전 같은 날 출산한 산모들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20년 전 민준이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한 달 정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준이와 같은 날 그 병원에서 태어난 남자아이가 한 명 더 있었던 거예요. 박준호라는 아이였죠. 사설탐정이 알아낸 바로는 박준호의 아버지는 박성민 씨라는 분으로 꽤 잘 알려진 기업가였어요. 그리고 그 가족도 아이의 혈액형 때문에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용기를 내서 박 씨 가족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성민 씨 댁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20년 전 성강병원에서 아들을 낳으셨죠?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혹시 DNA 검사와 관련된 일인가요? 역시나 박 씨 가족도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저희는 박 씨 가족과 만나기로 했어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갔죠. 박성민 씨 부부와 그들의 아들 준호를 보는 순간 정말 기묘한 기분이었어요. 준호는 저와 아내를 많이 닮아 있었고 반대로 민준이는 박 씨 부부와 닮은 점이 많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서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박성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희도 준호의 혈액형 때문에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마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 박 씨 부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20년간 키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두 가족 모두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민준이가 먼저 말했어요. 아저씨,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 김민준이에요. 그런데 혈연상으로는 제가 아저씨 아들인 거죠? 응, 그런 것 같구나. 준호도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이상한 기분이네요. 그날 만남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더 알게 됐죠. 박성민 씨가 말했어요. 사실 준호가 어릴 때 건강에 문제가 있었어요.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심장병이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저희 가족 중에는 그런 병력이 전혀 없어요. 의사도 이상하다고 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저희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사실 저희 가족에는 심장병 가족력이 있었거든요. 제 아버지께서 심장병으로 돌아가셨고 저도 심장이 좀 약한 편이었어요. 혹시 정말 병원에서 바뀐 게 맞는 것 같네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저희는 함께 DNA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민준이와 박씨 부부, 준호와 저희 부부간의 친자 확인 검사 말이에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민준이는 박씨 부부의 친아들이었고 준호는 저희의 친아들이었어요. 20년간 잘못 바뀐 채로 살아온 거였죠.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을 다시 바꿀 것인가요? 박성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김태호 씨, 이제 어떻게 하시죠? 법적으로는 아이들을 원래 가족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준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건가요? 잠깐요. 그건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요. 아이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물론이죠. 하지만 혈연은 혈연이잖아요. 그리고 준호는 저희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있고. 박성민 씨의 말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박 씨 가족은 꽤 부유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혈연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박성민 씨,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0년간 키운 정이 혈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 아닌가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DNA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때 민준이가 나섰어요. 아저씨,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가 제 진짜 집이에요. 20년간 저를 사랑으로 키워준 이분들이 제 진짜 부모님이에요. 민준이의 말에 박 씨 부부는 당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민준아, 너는 우리 친아들이야. 혈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혈연도 중요하지만 저에겐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더 소중해요. 아빠가 밤늦게 일하면서도 제 공부를 봐주시고 엄마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해주시고 그런 게 진짜 가족 아닌가요? 준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김태호 아저씨가 제 친아버지시라고 해도 저에겐 지금 부모님이 더 소중해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역시 20년간의 사랑과 정이 혈연보다 더 강한 거였어요. 하지만 박성민 씨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병원의 실수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제대로 정리해야죠. 그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현재 상태 그대로 두는 거죠. 그건 안 돼요. 저희도 진짜 아들을 되찾고 싶어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날 만남은 끝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민준아, 정말 괜찮겠어? 박 씨 집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던데. 아빠, 전 그런 거 상관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전 여기가 좋아요. 서연이도 오빠를 지지했어요. 아빠, 오빠는 우리 가족이에요. 혈연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민준이를 보내줄 순 없어요. 20년간 키운 내 아들인데. 가족 모두의 마음이 같았어요. 민준이는 저희 가족이었고 누구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런데 며칠 후 박성민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김태호 씨, 저희가 먼저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어요.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법원에서 조정을 받게 되었어요. 조정관이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거였죠. 조정 당일 법원에 가서 양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조정관이 상황을 설명하고 각자의 입장을 물어봤어요. 먼저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준 군,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지금의 가족과 계속 살고 싶어요. 20년간 저를 사랑해주신 분들을 떠날 수는 없어요. 준호 군은 어떤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보다는 지금까지의 정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조정관이 부모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김태호 씨 부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저희는 민준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20년간의 사랑과 정을 어떻게 없던 일로 할 수 있겠어요? 박성민 씨 부부는 어떤가요? 저희는 혈연 관계를 중시해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제대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정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법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때 조정관이 제안을 했어요. 일단 현재 상태를 유지하되 두 가족이 서로 교류하면서 아이들이 양쪽 가족을 모두 알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좋은 제안 같았어요. 하지만 박성민 씨는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죠.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조정 과정에서 병원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조정관이 서류를 들고 말했어요. 병원 조사 결과 20년 전 해당 병원에서 실제로 신생아를 바꿔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요? 네. 당시 병원장이 박성민 씨의 친척이었고 의도적으로 아기를 바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였다니. 왜 그런 일을 했는 걸까요? 조사 결과 당시 준호 군에게 선천성 심장병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척인 박 씨 가족에게는 건강한 아이를 주고 일반 가정에는 병을 가진 아이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의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박성민 씨도 이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럼 저희가 건강한 아이를 받기 위해 일부러 바꾼 게 아니라 병원장이 임의로 한 일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박성민 씨도 피해자인 셈이죠.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박성민 씨도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김태호 씨,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괜찮습니다. 저희도 이해해요. 그때 준호가 말했어요. 그럼 제가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난 건 맞는 거네요. 그런데 박성민 아저씨 댁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민준이도 말했어요. 만약 제가 박성민 아저씨 댁에서 자랐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겠지만 전 지금이 더 좋아요. 결국 조정 결과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다만 두 가족이 서로 교류하면서 아이들이 양쪽 모두를 가족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기로 했죠. 그리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어요. 20년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였죠. 몇 달 후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병원 측에서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그 돈으로 준호의 후속 치료비도 마련할 수 있었고 민준이의 대학 등록금도 해결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박 씨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박성민 씨가 어느 날 저한테 말했어요. 김태호 씨, 제가 처음에 너무 혈연만 생각했네요. 지금 보니까 민준이가 김태호 씨 댁에서 얼마나 잘 자랐는지 알 수 있어요. 준호도 박성민 씨 댁에서 잘 자랐잖아요. 심장병도 잘 치료받았고. 그래도 혈연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서로 가족처럼 지내면 어떨까요? 그렇게 저희는 확대 가족이 되었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는 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도 양쪽 부모님을 모두 편하게 대하게 됐어요. 민준이가 어느 날 저한테 말했어요. 아빠, 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만약 어릴 때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전 정체성 혼란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년 동안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란 후에 알게 되어서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민준아. 그리고 이제는 양쪽 가족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더 행복해요. 혈연상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시고 키워주신 부모님도 계시고 전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준호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두 배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서연이도 좋아했어요. 이제 오빠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준호 오빠도 진짜 오빠 같아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사랑과 정성으로도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물론 혈연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보낸 시간과 사랑이에요. 20년간 함께 웃고 울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온 시간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증거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가족은 예전보다 더 화목해졌어요. 이 일을 계기로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됐거든요.
그리고 박 씨 가족과도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민준이와 준호가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둘이 정말 형제처럼 친해졌거든요. 아빠, 준호 형이랑 여행 갔다 왔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형이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얘기? 어릴 때 심장 수술 받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때 박성민 아저씨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그런 얘기들요. 그리고 형도 아빠 엄마가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준호 형이 그러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빠 엄마가 진짜 부모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대요. 너무 잘해주시니까 오히려 의심스러웠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준호는 너무 잘해주니까 의심했고 민준이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민준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아빠, 엄마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저 박성민 아저씨 성을 따서 박민준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혈연상 아버지의 성을 따르겠다는 건가요? 민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아빠 오해하지 마세요.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이름을 다 쓰고 싶다는 거예요. 두 개의 이름을? 네. 공식적으로는 박민준이지만 집에서는 계속 김민준으로 불러주세요. 그래야 양쪽 가족 모두에게 속한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내가 물었어요. 그럼 준호는 어떻게 할 거야? 준호 형도 김준호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해요. 저희가 서로 의논해서 결정한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두 아이가 양쪽 가족 모두를 인정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박성민 씨도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우리 모두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군요. 그렇게 서류상으로는 민준이는 박민준이 되고 준호는 김준호가 되었어요. 하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예전 이름으로 불렀죠. 그런데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법원에서 이름 변경 신청을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 케이스가 20년 전 성강병원 신생아 박귀임 사건인가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사실 비슷한 사건이 몇 건 더 있었어요. 같은 병원에서요. 네. 더 있었다고요? 네. 당시 그 병원장이 이런 일을 여러 번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총 5건 정도 확인됐어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 병원장이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럼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 김태호 씨 가족처럼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이미 2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 병원장은 자신의 친인척들에게만 특혜를 주려고 그런 짓을 했던 거였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이미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몇 달 후 민준이가 대학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빠, 제가 사회학 수업에서 현대 가족의 의미에 대해 발표해야 하는데 저희 가족 이야기를 써도 될까요? 우리 가족 이야기를? 네. 교수님이 실제 사례를 들어서 발표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만큼 특별한 케이스도 없을 것 같아서요. 민준이는 발표에서 저희 가족 이야기를 통해 혈연이 가족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랑과 정성으로도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반응이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교수님도 감동적인 사례라고 하시면서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하셨어요. 그 발표 이후로 민준이는 사회복지학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해체나 입양 문제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저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저희 같은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민준아. 준호도 비슷한 관심을 보였어요. 자신이 어릴 때 받았던 의료 혜택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다며 의대 진학을 꿈꾸고 있어요. 서연이도 이 일을 통해 많이 성장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전 우리 가족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감싸 안았잖아요. 서연아. 그리고 이제 가족이 더 많아져서 더 행복해요. 박성민 아저씨도 아빠처럼 저를 예뻐해 주시고 준호 오빠도 진짜 오빠 같아요. 박성민 씨 부부도 저희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요. 특히 박성민 씨 부인은 서연이를 정말 예뻐해 주시거든요. 서연아, 이모가 새 옷 사줄까? 이모 괜찮아요. 우리 엄마가 다 사주세요. 그래도 이모가 사주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서연이는 2배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두 가족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정말 큰 가족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여행 중에 박성민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김태호 씨,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혈연만 고집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감사해요. 덕분에 가족이 더 많아졌잖아요. 민준이를 보니까 정말 잘 키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준호도 김태호 씨 댁에서 자랐다면 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준호도 충분히 좋은 아이예요. 아픈 몸으로도 항상 밝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 그래도 김태호 씨 가족의 따뜻함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저희도 앞으로 더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야겠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첫째는 가족의 진짜 의미예요. 혈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보낸 시간과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20년간 함께 살면서 쌓인 추억과 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였어요. 둘째는 사랑의 힘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민준이가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도 제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셋째는 용서와 이해의 중요성이에요. 처음에 박성민 씨와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더 큰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위기가 때로는 기회가 된다는 점이에요. 이 일이 없었다면 저희는 평범한 가족으로만 살았을 텐데 지금은 훨씬 더 특별하고 따뜻한 가족이 됐거든요. 요즘 민준이와 준호는 정말 친한 형제처럼 지내고 있어요. 서로 고민이 있으면 상의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요. 아빠, 전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왜? 2번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DNA로 연결된 가족을 만났고 지금은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2 가족 모두 제 가족이에요. 민준이의 말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 아이가 이런 상황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얼마 전에는 민준이가 저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아빠께. 아빠, 제가 아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할 수 있었어요. 혈연이 어떻든 아빠는 제 진짜 아빠라는 걸요. 20년간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제가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내주시고 제가 힘들 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아빠. 그런 아빠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이제 저에게는 혈연상 아버지도 계시지만 그분을 만나면서 더욱 확실해졌어요. 진짜 아버지는 아빠라는 걸요. 혈연상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지만 20년간의 추억과 사랑을 가진 아빠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도 저는 아빠의 아들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해요, 아빠. 아들 민준이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런 아들을 둔 제가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여보, 이번 일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그리고 민준이가 얼마나 성숙한 아이인지도 알게 됐고. 맞아. 정말 대견해.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 혈연이 어떻든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지금 저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2배로 커진 가족 안에서 더 많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희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도 혈연에만 얽매이지 말고 사랑의 힘을 믿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정성, 그리고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혈연이든 아니든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족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